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6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자, 최종 책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법률적 책임이야 그렇지 않죠. 근데 정치권에서부터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감사원장 출신이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오늘 SNS에다가 이대준 씨가 북한에게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 씨가 피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왔다. 피살과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일 것이다.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다.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오늘 SNS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인 동시에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다. 가짜 평화라는 망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종북 성향을 가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자라고 덧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콕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사건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는 틀림없죠.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5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진술서, 이걸 보냈는데 서면 조사서를 보낸 거죠. 근데 무례하다 이런 반응 외에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 국방부에 있는 안보 관련자들, 그 사람들 중에 한 20명 정도를 추려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이제 불려나가서 여러 건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욱 전 장관이 얘기한 거는 사실은 서욱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일은 서욱 장관이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훈 안보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중앙지검의 수사도 현재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6월 22일부터인가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6월 22일 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착수는 며칠 뒤부터 했죠.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수사 착수를 해서 지금 7, 8, 90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넉 달 가까이 됐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훈, 박지원 두 사람을 지금 검찰은 조사를 못했고, 감사원은 서훈, 박지원 플러스 문재인. 물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근처까지 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서해 이 공무원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팩트로서 드러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첫 보고를 받았다고 기록에 남은 게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입니다.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서면 보고라는 거는 안보실이나 이런 데에서 작성한 거를 그냥 관저에다가
넘겼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봤을까요? 저는 봤을지 안 봤을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봤다면 글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봤다면 그냥 아무런 조치 안 취했을까? 지금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3시간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 전체로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이지 정부 전체로 보면 그날 그 오후 3시 반 그 어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거를 대략 한 4시 좀 넘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6시간입니다. 사실상 6시간. 그러니까 정부 전체로 보면 6시간 동안 이대준 씨를 구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뭘 했느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3시간. 이렇게 됩니다. 정부 전체로 6시간, 문재인 3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우리가 구출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구출 노력을 했더라도 구출 못했을 수 있죠. 그런 거죠. 사실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출 지시를 뒤늦게 했죠. 구조 지시를 뒤늦게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초창기에 구조 이런 지시를 했다면 세월호 7시간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받고서 구출을 하라고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 이게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직접 뛰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구출 지시를 하면 그 구출 지시를 받아서 적어도 서훈 안보실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김홍희 해경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가서 마이크로 하든 아니면 뭐 상선 연락망을 통해서 북한하고 소통을 하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 이대준 씨가 목숨을 잃었든 뭐 구출이 되면 다행이고 목숨을 잃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은 그날 오후 6시 36분부터 밤 사이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3일 오전 8시에 서훈 안보실장이 대면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덜컥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 6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서면 보고 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우스운 상황이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 제가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했던 어느 사람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 사람은 확신을 하더군요.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것도 확인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적어도 지금 기록에는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 한 사람은 그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자기는 그렇게 취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 기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금 뭐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보고했다가 아니고 보고한 건 사실이냐, 여기서부터 따져야 될 대목이고, 자, 그런데 기록에는 여하튼 뭐 보고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표류로 보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서면 보고를 봤느냐 못 봤느냐, 못 봤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직무유기. 보고서를 왜 못 봤느냐,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보고서를 안 봤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될까? 뭐 그거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고,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서면 보고를 대통령이 보지 않았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직무유기라고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걸 보고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실제 사건이 생긴 9시 40분까지 3시간 동안 과연 뭐 했느냐? 응?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는 전 불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이다. 검찰이 추궁을 받겠죠? 뭐 했느냐는, 그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 전에 서훈 전 그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가 6시 36분이지 우리는 대략 4시 반 전쯤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6시간이죠. 잃어버린 6시간 동안에 당신들은 뭐 했느냐는 거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야 뭐 그냥 그 멤버 중에 하나니까 그렇다 쳐도 서훈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일종의 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이 보다 더 책임성이 높고,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이 만약에 자기가 내가 6시 36분에 보고한 이후에 7시 반에 정상적으로 퇴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만약에 서훈 안보실장 선에서 딱 꼬리를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3일 오전 8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서해 사건 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없습니다. 없고 그걸 그때의 상황을 주도한 사람은 서훈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서훈 실장이 서면 보고부터 대면 보고까지 이 거의 12시간 사이에 왜 문재인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왜냐면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대면 보고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이대준 씨의 사건, 그러니까 피살됐다는 거, 사망했다는 이 사건을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모르는 거죠. 그럼 왜 모르도록 했느냐? 이거는 이제 뭐 밤사이에 깨울 수가 없었느냐, 뭐 이런 논란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지금 기록상으로는 그 밤사이에 문재인의 대통령의 역할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보다 서훈 안보실장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서훈 안보실장이 만약에 먼저 본인이 이걸 다 뒤집어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 조금 전체적인 그림이 애매해집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다음날 대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벽에 뭐 표류를 뒷받침하는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 106건을. 그러면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 그거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건 조작, 은폐로 몰린다. 국민 앞에 다 공개하고, 뭐 이거 뭐 이대준 씨 문제, 이거는 뭐 애도를 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은폐 조작에 동의했다. 요것도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9월 22일 저녁부터 9월 23일 아침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기록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이거를 뭐 먼저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서훈, 박지원 이 두 사람을, 특히 그 중에서도 서훈 전 실장을 먼저 조사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어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 이걸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